호재 뉴스 기사가 뜨고 나서 HLB 주가 상태입니다.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당한 다음에 제대로 된 호재가 한번 뜬 처음 사례인데요. 그 기존에는 뭐 뜨면은 뭐 계속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뭐 최저점에 하락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예전에 여기서 보면은 어디였는지 여기였나요? 아무튼 이제 호재가 떠도 줄줄줄 흘렀는데 이번에는 진짜 공매도 금지의 영향인지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약 개발은 백신 개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전에 길리어드사의 타미플루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사장이셨던 김정은 박사님의 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앞으로 HLB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엿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 업계를 이용하면 멀리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은 1994년에 어떤 논문을 보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1996년에 성공을 해가지고 대박이 터졌죠. 그리고 벤처였던 길리어드가 단숨에 글로벌 제약사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타미플루입니다. 이 박사님은 뭘 보고 어떻게 개발을 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임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DA 신약 후보 물질 임상시험 결과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은 1994년에 길리어드에 이제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타미플루 개발해가지고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로슈에게 로열티를 받는 그 에로를 했죠. 22% 로열티를 받는 걸로 타미플루를 이제 판권을 팔았습니다. 그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이 격언은 유명하죠. 그 뉴턴도 말했던 그 격언인데 거인의 어깨 위에 서면 아무리 작은 사람도 먼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길리어드의 성장 비결인데 처음부터 길리어드가 후보물질을 전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던 것을 논문을 통해 발견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알약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한다면 한국도 10조 원이 넘는 제약사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MB는 지금 4조 정도 되죠. 그리고 이 기사는 이제 2013년이고 이분도 이제 나이가 이제 73세. 그리고 이 당시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동물 실험 한 번만 했는데도 전임상이죠. 전임상. 임상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전임상, 비임상 임에도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슈가 따간 거죠. 계약금 5,500억 원의 향후 플러스 로열티 22%를 주겠다라고 해서 타미플루를 사갔습니다. 현금이 쏙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전 세계 제약사들이 딜을 해오려고 했잖아요. 로슈에게 판매한 이유가 1조를 제시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에 따른 수익 배분 비율이 높은 로슈를 선택했다고 했죠. 이게 신의 한 수였죠. 물론 이제 다 합쳐서 5,500 정도를 더 벌 수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매년 지금 돈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배분 비율이 22%였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판매가 될 때마다 길리어드사는 로열티를 받는 겁니다. 마치 HLB가 이제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것처럼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22%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업계 평균보다 높습니다. 5에서 10%가 업계 평균 로열티인데 22%는 너무 높은 상태입니다. 아주 그게 어느 정도냐 라면은 이제 매년 1조 원에서 와 이거 미쳤네요. 3조 8천억 많긴 3조 8천억 원을 돈으로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개발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큰 돈을 4조 8천억이면은 지금 이거 HLB 시가총액이 개발 한번 해가지고 그것도 얼마 안 걸렸죠.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2년 걸려서 개발한 걸로 지금 매년 많게 3조 8천억 원을 현금으로 받겠죠. 뭐 현금이 아니라 좀 다른 걸로 받을 수 있겠지만은 거의 이제 연금 수준이죠. 연금 수준이고 이제 벤처기업으로 시작했죠. 29살의 의사 선생님이
이제 패기 있게 한번 이제 벤처를 세웠는데 20억 투자 받고 또 100억 투자 받아가지고 개발했는데 매년 적자였죠. 적자였던 이제 벤처 기업이 이 부사장님을 영입하고 2년 만에 타미플루 개발해서 현재의 글로벌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3조 8천억 원을 매년 받는, 가장 많게 보통 평균으로 한 1조? 1조를 받는 것 같은데, 와, 이거를 매년 받는다 생각하면은 한 10년 받았다고 치면은 10조네요. 10조 받은 돈만 엄청나게 그 운도 좋았겠지만 그 성공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이걸로 충분하다. 이걸로 충분하다. 잘 이용해서. 그래서 HLB도 길러드를 롤모델로 삼았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런 인터뷰랑 전략들을 다 이미 그 회사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전략이 뭐냐면 길리어드는 남이 개발 중인 신약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느낌이 싹 오죠. 그리고 독창적으로 개선할 아이디어가 확실하면 비로소 뛰어드는 전략을 취합니다라고 합니다. HLB 진양호 회장님이 길리어드가 롤모델을 했던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을까 하는데, HLB 전략을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항서제약이 먼저 아파티닙을 개발하고 임상을 하고 신약 승인을 받아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HLB가 잘 유의 깊게 살펴봤죠. HLB가 항서제약 이거 성공할 수도 못할 수도 있었는데 했네. 그러면 우리도 슬쩍 하자 해가지고 리버세라닙이 지금 임상 3상 성공해가지고 시판을 이제 하려고 준비 작업에 있죠. 길리어드가 썼던 전략은 그 위험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가 좀 확률이 높다고 생각될 때 뛰어들었는데, HLB도 마찬가지로 리버세라닙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항서제약의 아파티닙의 성공을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길리어드가 썼던 전략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타미플루도 길리어드가 그 혼자 뭐 개발하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다른 회사에서 임상 2상 시험 중이던 GSK의 치료제였어요. 이게 들이마시는 치료제였는데 이거를 길리어드가 좋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먹는 약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뭐 다른, 그러니까 앞에 타미플루랑 다른 건데 이것도 세 종류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선발주자를 제치고 시장을 삭스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후보물질을 뭐 디스커버리하고 그러지 않았고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하는 순간 딱 쓸어간 거죠. 자, 그래서 전략이 뭐냐면 이 부사장님은 FDA를 눈여겨보라고 충고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FDA에서는 이제 신약후보 물질이랑 임상시험 중인 경과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험 결과는 수시로 학술지에 등재돼서, 자, 이제 박사님들이 이걸 읽을 수가 있겠죠. 그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들이 당연히 회사에 있어야 되겠죠. HLB는 박사님들 꽤 있죠. 이거를 읽고서 기회를 포착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이번에 FDA에서 자,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임상시험들이 학술지에 등재됐는데, 보다 보니까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거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아 하면 이제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역시 제가 얘기했던 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뒤에 내려와 보면은 이제 신출되긴 안 되겠죠. 박사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박사님. 그래서 이분도 이제 부사장님인데, 이제 타미플루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국적 제약사 BMS에서 10년이나 연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문가를 넘어서 이제 고수인 상태로 이제 기회를 포착한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다 보면은 기회를 포착하게 되죠. 그래서 뭐든지 많이 하면은 잘하게 됩니다. 뭐 재능이고 뭐고 없이 그냥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세포생물학, 독성화 유기학 등을 이제 이 정도는 해야 재능인데 해야 이제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연구는 직접 하고 나머지 임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웃소싱을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리어드는 이거를 모두 외부에 맡겼다고 하네요. 직접 하진 않았고, HLB는 직접 했죠. 직접 하는 능력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냥 다 맡겨버렸습니다. 길리어드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된다고 하고, 버추얼 컴퍼니라고 하고, 버추얼은 이제 약간 가상 컴퍼니,
그러니까 내가 직접 다 하는 거, 내 공장이랑 뭐 임상 시험을 위한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맡겨가지고 그 시설이 있는 데에다가 이런 거를 네오파마가 아니라 네, 네오파마가 잘하죠. 네오파마 이런 걸 잘합니다. 아무튼 이런 걸 맡겨가지고 하라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길리어드사와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HLB입니다. 예전에 롤모델이라고 말했는데 진짜로 그 전략대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